안녕하세요. 썰푸는 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지만 제 또래 친척 형제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늦은 게 아닌데도 괜히 알게 모르게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대학교 올라갈 때쯤에는 괜히 친척 형제들과 대학교 어디 갔나로 비교당하고 졸업 후에는 어느 회사에 취직할 거니 언제 취직하니 하면서 필요 없는 걱정들 때문에 골치였는데 그래도 제법 괜찮은 회사 들어가서 더 이상 비교당할 일이 없겠다고 안심했는데 이제는 결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친구가 있니? 남자친구 직업이 뭐니? 이런 이야기들 뿐이지만 또 결혼을 하면 누구는 뭘 해줬네 하면서 이야기 오고 갈 거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아무튼 제가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랑 나이가 가장 비슷했던 친척 언니가 결혼을 하고부터 은근 저희 부모님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한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아니지만 하도 오래 만나다 보니 당장 남자친구나 저는 늘에 이러다 우리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주고받을 때도 있고요. 제가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저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이야기 듣는 것처럼 남자친구 또한 집에서 결혼은 언제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서로를 양가 부모님께 소개도 하게 되었어요. 가끔씩 밖에서 따로 만나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가끔씩 외식을 같이 하거나 했어요. 마냥 좋은 분들이시구나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이제 와서 와닿네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얼마 전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큰 집에서 가족들 모임이 있는데 저보고 거기를 같이 다녀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으니 다른 어른들께도 저를 자랑하고 싶고 소개시켜주겠다고 한번 같이 다녀오자고 하는 거예요. 남친 부모님도 저를 괜찮게 보셨고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저를 거의 며느리로 확정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제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언젠간 결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남자친구 말 맞다나 미리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 놓을까 하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고 따라간 게 화근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미 회사에 월차 신청을 해서 그날을 비워놨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따라가게 된 거다 보니 회사에 급하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꽤나 가깝게 지내던 언니가 저한테 거길 저보고 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어차피 결혼하게 될 텐데 미리 가는 게 이상한 거냐 물어봤는데 아무튼 남자 쪽 가족들하고는 적당히 거리 두고 최대한 안 보는 게 수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그 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코 큰 집에 따라갔다 왔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무조건 제 사정을 봐주는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다 보니 퇴근 시간을 조금 앞당겨 주기로 했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1분 1초가 급한 일이었던 데다가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주축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그 일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대신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저 혼자서 남자친구 큰 집에 따로 가기로 했어요. 부랴부랴 회사 일 마무리 짓고 출발을 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데도 그 언니는 저보고 자꾸 거길 왜 가냐는 식이었지만 아무튼 남자친구 큰 집에 기어코 도착을 했어요. 서두른다고 했지만 퇴근 시간 겨우 피해 출발한 거라 도착할 때쯤 되니 차가 살짝 밀려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었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음식 준비하는 거 하나도 못 도와줬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는데 음식 준비를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는가 싶었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시키고 있었어요. 식구가 무지 많아서 누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겠고 한참 헷갈려하고 있는데 큰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바빠 죽겠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남자친구 손에서부터 저를 뺏어가더라고요. 엉겁결에 음식 나르고 있는데 끌려가서 뻘쭘하게 눈치껏 이런저런 걸 도와줬습니다. 음식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손에 쥐어주는 거 나르고 수저 같은 거 챙기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힘들게 회사 일하고 먼 길 운전하고 와서 뭐 하는가 싶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남자친구는 저를 소개하러 다니는 와중이었는데 일손 바쁘다고 저를 데려간 건데 인사시키는 것보다 지네 어른들 밥상 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일하고 있는 건 신경조차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거실에 차려진 커다란 상에 음식 나르고 있던 건 여자들 뿐이고
자들은 죄다 방 안에서 이종격 투기 보면서 체급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또 다른 세상이 열려 있더라고요. 식사 준비가 끝나고 그 집 구석 여자들이 방에 한 번씩 기웃거리면서 밥 드세요.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그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나오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에 차려진 밥상머리 앞에서 여자들은 남자들 다 나올 때까지 수저도 들지 않고 밥상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사료 꺼내주고 기다려 하면 몸이 잔뜩 따라서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귀엽기는 해도 뭔가 마음이 미안해서 얼른 먹으라고 하는데 이 집 구석 남자들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밥을 처먹으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도 보던 이종격 투기 시합이 누가 이기는지가 그렇게 궁금한 건지 나올 생각도 없었고요. 기어이 남자들이 나와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커다란 접시에 지들 먹을 거 대충 담아다가 다시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TV 좀 보다가 반찬 뭐가 맛있으면 그거나 더 집으러 오고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더럽더라고요. 거기에 식사가 끝나니 자기들 먹던 그릇은 밥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다시 방에 모여서 TV 삼매경에 빠져버리고요. 여자들은 그걸 보고는 군말도 없이 그릇 치우고 설거지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라는데 남자들은 또 과일이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번엔 무슨 야구 경기를 보는지 자기들끼리 아주 야구 감독이 돼가지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 과일 깎는 것 좀 봐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보던 어머님인가 싶었습니다. 큰 집 식구들 앞에서 우리 집 들어올 며느리가 이렇게 일을 잘해요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저를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과일 안 깎고 뭐 하냐는 식으로 부추기네요. 어이가 없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식당에서 저 앉으라고 의자까지 빼주던 사람이 자기 가족들 앞이라고 폼을 잡고 싶었던 건지 긴장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원래는 과일을 잘 깎는다고 하는데 그게 칭찬처럼 들리지도 않고 하나도 고맙지도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돼서야 저 혼자 가면 심심하겠다면서 제 차를 타더라고요. 운전을 대신해주나 싶었는데 자기 술 좀 마셨다고 운전 못한다고 저러고 있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자리가 좀 불편했다고 썽을 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끼리 모이면 저런 게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남자가 주방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들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가족 모임이 이 정도인데 제사라던가 큰 행사 있으면 거기서 갈려나가고 혹사당할 제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모습은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도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운전하고 있는데 팔을 뻗어서 내비 목적지를 마음대로 바꾸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으로 해놓았던 목적지를 근처 숙박업소로 바꾸더군요. 지가 술도 한 잔 먹었고 밤도 늦어 운전하기 힘들고 피곤할 테니 저보고 한숨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어가라고요. 그만큼 나를 위해주는 척 말하는 놈이 기껏해야 지네 집 근처 역에 있는 싸구려 숙박업소로 목적지를 정해놓는 것도 어이가 없고 술 마시면 사람 본성이 나온다는데 이제껏 알고 있던 모습은 다 거짓이고 이게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상대방의 본 모습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확신이 생겼어요. 이 집구석 며느리 자리가 되면 사람 대접은 고사하고 식모 대접도 제대로 못 받겠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말없이 차를 달리고 있으니까 휴게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차를 돌렸어요. 남자친구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1시간 반만 더 가면 되는 걸 그냥 참지 뭐하러 휴게소를 들르냐는 겁니다. 평소였으면 그냥 넘어갔겠는데 이제 와서 들으니 이렇게지만 않은 놈이었나 싶고 어디를 어떻게 봐도 좋은 구석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내 옆에만 있는데도 꼴도 보기 싫은데 정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미 결심을 했을 때 남자친구에 대한 일말의 정담이 마저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는 동안까지도 계속해서 궁시렁대고 있었어요. 사실 휴게소에 진입하게 된 이유도 정확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실망을 크게 한 것도 이유가 있지만 남자친구 입장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차를 하는 순간까지 저러고 있는데 더 이상 줄 기회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는 아마 알게 모르게 제가 연애하면서 충분히 줬던 것 같고 그랬기에 저를 위해주는 척하면서도 결혼하면 제가 당연히 자기 엄마가 하는 것 마냥 똑같이 식모살이를 시킬 생각이었던 거겠죠. 혼자 화를 삭히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뭐하러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냐고 이 시간이었으면 벌써 도착했겠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을 때 저도 스위치가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당장 내 차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은지 방금 내리라고 했냐고 되묻더라고요. 제대로 들은 거 맞다고 차분하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화장실 안 급하다고 그냥 빨리 출발하자고 끝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길래 지금 내리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말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제 말에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저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원래 우리 집안이 여자가 일을 다 하는 분위기라 그렇다고 술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 보면 자기도 그게 잘못된 거고 제가 헤어지자고 할 정도의 상황이란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포장을 해서 자기가 잘해서 저만큼은 일 안 해도 되도록 해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이 믿음이 가지도 않고 누가 봐도 당장 내 기분 풀어주려고 하는 입바른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리라고요. 안 내리면 이 사람만은 휴게소에서 소리라도 질러서 아주 경찰까지 부를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니 남자친구는 끝내 쭈뼛거리면서 차에서 내리더군요.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자마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가 진짜로 자기를 두고 갈 줄은 몰랐는지 출발하는 제 차를 달려오면서 쫓아오는데 휴게소에서 버려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잔뜩 겁먹은 꼴이 참 우습더군요. 집에 돌아온 뒤로 남자친구한테는 전화가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기분 풀어준다고 하는 말이 여자는 원래 결혼하고 나면 다 그러는 거라고 남들 다 하는 일인데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1년에 몇 번이나 그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집구석에서 남자들 권투중계 보면서 여자들 종부리듯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우리 집만 해도 집안일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집에 며느리로 갈 거지 제 발로 식모노릇 종살이 하려고 들어갈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처음에는 자기 아들 편 들어주고 제 마음 돌리려고 전화를 했다가 제 말에 동조하면서 그렇다고 아주 뿌리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이 집구석은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저보고 잘 생각했다며 오히려 응원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남자친구도 더 질질 끌지 않고 안전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힘으로 저만 거기서 일을 안 하게 바꿀 수 있는 집구석이었다면 다른 건 모르겠고 힘 좀 더 써서 자기 어머니라도 일 좀 덜 하실 수 있게 바꿔주면 좋겠네요. 아직도 음식하는 열기 앞에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 계시던 어머님 얼굴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제 모습이 될 수도 있었으니 아직도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썰푸는 총각이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